이 글씨는 82세의 어르신이 서예를 1년 조금 넘게 배우시고 쓰신 작품입니다. 물론 이 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빠른 성취를 이루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글씨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글씨가 잘 써지는 것이죠. 오늘은 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정선님이 필력이 좋아지려면 줄긋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셨는데요. 먼저 제가 필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붓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필합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특히 초심자분들은 이걸 알기가 어렵죠. 그냥 그 체본이나 아니면 책에 있는 굵기를 보고 필합을 결정해서 막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굵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처음에 이 붓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를 1, 2, 3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물론 이거 굵기 차이겠죠? 그래서 1번 굵기는 이만큼, 2번 굵기는 이만큼, 3번 굵기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필합의 굵기를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수일수록 5개, 10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눠지겠죠. 근데 초보분들은 3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굵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붓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붓을 가볍게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보셨나요? 딱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얘가 딱 멈추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 붓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굵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여기 멈추는 이 부분. 이게 이 붓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굵기예요. 그러니까 이 굵기로 썼을 때에, 이 붓은 이 굵기로 썼을 때 가장 편안하게 기본 굵기로 쓸 수 있는 획입니다. 필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굵기를 2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 굵기에서, 이게 이제 2번이죠. 그럼 여기에서 약간만 더 필합을 낮춘 상태, 이 정도를 1번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만 더, 여기에서 이 기본에서 약간만 더 눌러준 상태를 3번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3번.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글씨를 써보면,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하늘 건자. 이렇게 이제 획들을 비교했을 때 이것을 3단계로 처음에 자기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는 획, 여기를 1번으로 해야겠죠. 가장 가는 것. 그리고 이게 가장 두꺼우니까 여기 정도면 3번. 여기도 가장 두꺼우니까 3번. 여기도 두꺼우니까 3번. 다른 획들은 2번으로 하고, 요 사이 획들은 1번으로 해볼게요. 자, 2번. 다음에 여기 좀 두껍게 3번 꾹 눌러주고, 여긴 좀 가늘게 1번. 그렇죠? 다음에 여기도 펴서 3번. 다음에 여기는 굵게 3번. 여기는 2번. 다음에 여기 가늘게 1번. 네, 이렇게 하면 여기 1번 부분은 가늘게 확실히 표현이 됐고, 여기도 가늘게 1번. 그다음에 여기는 3번. 네, 여기도 3번. 3번. 이렇게 굵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면은 필합이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합을 자기 기준으로 1, 2, 3을 놓고 이렇게 이제 책이나 체본을 봤을 때, 아, 이것은 내 수준에서, 굵기가 아주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3단계로 구분해서 쓰는 거, 그렇게 필합을 조절하는 거 먼저 익혀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미는 획과 끄는 획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는 획과 끄는 획. 끄는 획. 예, 미는 획과 끄는 획. 우리가 이제 흔히 붓을 잡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이 운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봉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획을 그을 때 항상 일정한 각으로만 그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걸 글씨 쓸 때 잘 보시면 이렇게 붓이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화선지는 종이에 결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용지랑 다르게 이 붓털이 종이에 닿을 때 저항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이용해서 붓털을 이렇게 펴거나 모이게 되는데요. 이런 운필에 따라서 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미는 획을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붓끝이 붓머리보다 이렇게 앞서가게 되면 붓끝이 붓머리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 종이는 이런 저항이 있는데 붓과 종이가 이렇게 만나니까 붓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붓털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저항과 만나니까 붓털이 이렇게 벌어지겠잖아요. 이게 미는 획의 특징이에요. 이때 과도하게 붓을 이렇게 각도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직각에서 5도에서 10도만 줘도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밀 때에 이렇게 우리가 획을 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일자를 딱 중봉을 딱 잡고 한일자를 딱 이렇게 긋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붓을 그대로 이 직각으로 세웠을 때 나오는 획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붓 끝이 먼저 가게 이렇게 하면 이제 미는 획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는 획. 이게 이제 미는 획이 된 거예요. 이 획과 이 획이 질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붓털이 이렇게 퍼지려는 습성이 있다. 붓털이 펴지려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획이 굵어지게 하려면 붓끝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붓끝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획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점획을 우점을 할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점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렇게 끌고 오면은 붓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펴져야 되는데 끌고 오면은 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붓을 붓끝이 먼저 가게 해서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요. 네,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부족한 면은 이렇게 붓털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각을 이렇게 만든 다음,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붓끝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붓끝이 먼저 가게 미는 겁니다. 점을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로획을 할 때 전에 그 제프림님 댓글에 제가 안진경의 그 서법에서 종횡 유상을 설명할 때 이 획이 세로와 가로가 섞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안진경 선생님이 그렇게 쓴 적이 없다. 그것은 가로는 이 세로 점을 이어서 쓰듯 힘차게 쓰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세로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로 이렇게 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진경 그 글씨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이게 미는 획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은 아니에요. 일반 획을 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로와 가로의 조합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획을 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붓을 세워서 이렇게 중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걸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 이렇게 종횡으로 미는 획, 이 가로 획도 이렇게 밀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책이에요. 파책도 붓끝이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붓끝이 먼저 가서 이렇게 점점 펴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펴는 게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모을 때는 어때요? 모을 때는 이제 반대로 해줘야죠. 반대로. 그래서 이것도 이 안에서 이제 그 각도가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밀게 되면은 먹물량이 얇게 펴발라지고, 그러니까 붓이 먹물을 밀고 가니까 먹물량이 아무래도 얇게 발리겠잖아요. 얇게 발리고 그 다음에 붓털이 이렇게 벌어지는 습성이 있다. 예, 획을 이렇게 밀고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끄는 획은 어떻게 될까요? 끄는 획은 반대로 이 붓 끝보다 붓 머리가 이렇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살짝 붓 머리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획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약간 끌어주는 느낌으로 획을 하는 게 원필을 하거나 중봉을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요, 그 먹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여기에 점점점 먹물이 더 쌓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먹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운데 먹물이 더 많아지면서 제 생각엔 여기에서 획의 입체감이 표현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는 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종이로 붙인 것처럼, 그리고 얇게 펴 발라진 것처럼 면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끄는 획으로 획을 그어주게 되면 이것이 약간 이렇게 입체감이 볼록한 그런 사람 팔과 같은 느낌이, 나무 가지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끄는 획으로 그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면요, 획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붓털이 아까 저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저항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붓이 점점 이렇게 모아지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 붓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책에서도요, 이제 요 정점으로 붓이 이렇게 펼쳐진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붓을 이제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붓 머리가 앞으로 가서 하나, 둘, 붓끝 보세요. 붓끝이 점점 모이죠. 이렇게. 모이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모아주면 되는 겁니다. 파책할 때. 그러니까 내릴 때에는 파책을 할 때 내릴 때에는 붓을 이렇게 펼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붓을 바꿔서 붓 머리가 앞으로 가게 한 다음에 끌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붓털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인님, 어떤 분이 이제 구양순 갈고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구양순의 그 세로획을 보면 여기 이렇게 세로획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붓을 이렇게 펼쳤죠. 그 다음에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구양순의 갈고리는 이렇게 짧은 것이 특징이죠. 이때에 어느 면을 신경 써주냐면 이 면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붓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왜 밀어주냐. 그것은 초보자분들이 갈고리를 할 때 여기에서 먹물이 너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먹물이 흥건하게 모여버리니까 여기가 꼭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것 때문에 뾰족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피랍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여기 아무래도 먹물이 고이니까 이게 뾰족하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뾰족한 끝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먹물량을 조절하는데 이 붓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붓을 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신경 써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민 다음에 위에만 살짝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끝 처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네. 이렇게 갈고리를, 작은 갈고리라도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절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다고 누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이 전절은
전은 이거죠. 전은 이제 획이 이렇게 가는 게 전이죠. 이렇게 둥글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절획은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딱 세워서 끊고 여기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절이라고 하죠.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획은 이렇게 획이 이렇게 갔을 때 붓끝이 계속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붓을 세웠다가 방향 바꿨다 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의 붓이 계속 일자로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전획이죠. 이렇게 전획. 그리고 이 절획은 여기에서 이제 붓이 이렇게 움필이 됐을 때에 자, 이 붓이 이렇게 갈 때 이 가운데에 신경을 집중해야 되냐 아니면 윗면에 신경을 집중하냐 아랫면에 신경을 집중하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면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면을 신경을 쓰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오는 각, 이 각을 주려면 윗면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면보다는 획이 이렇게 진행해 갔을 때 붓의 위쪽 면을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 붓의 위쪽 면. 그래서 이 위쪽 면을 붓을 세우면서 위쪽 면을 이렇게 세우면서 여기 각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붓을 그대로 방향을 내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면을 이렇게 내려갔으면 붓의 또 오른쪽 면을 세워주면서 여기를 딱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를 각을 세웠죠.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때에 여기서 딱 세운 다음에 붓을 뒤집어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절입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기역자로 여기를 딱 세우고 그럼 이쪽 면에 지금 각이 생겼죠? 각을 세우고 그대로 붓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꺾는 것도 절이겠죠.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이 각 세우는 걸 초보분들이 잘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붓을 이 각을 세우는 것은 이 붓이 이렇게 해서 갔을 때에 아까 종이가 저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붓대를 밀어주면 이렇게 붓이 S로 꺾이는 이 탄력이 있습니다. 탱탱한 탄력. 근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 중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이 탄력을 줄 것인가. 윗부분을 탄력을 주면 위에 각이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획의 마무리를 할 때에도 이렇게 가로획을 이렇게 했을 때에 윗각을 쳐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획을 내려서 엉덩이를 탁 세워주면 그래서 수필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부분만 살짝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획의 마무리를 할 때. 그러면 이 각 부분이랑 이 각 부분이 완성이 됐죠. 초보자분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꾹 누르기만 하고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개구리 손 모양처럼 이렇게 퍼지게 안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붓을 움필할 때에 아래쪽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쪽에 이 각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위쪽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위쪽에 각이 생기죠.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 어느 면에 붓면을 신경 쓸지를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붓을 밀어주면서 붓 허리를 이용해서 이 각을 전절획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필획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것들 중심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필압에 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할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